Anyone who can get out right now. Do not look up. Do not make eye contact. Just go. I might be the one with the gun here, but I'm not the real criminal. It's people like these guys. I got my finger on the trigger, I'm telling you, it's rigged. The whole damn thing. but I don't know who to trust. They're stealing everything from us, and they're getting away with it I too. look into How's that even fair? Just keep talking to him. All right, you're good at that. Got my 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화 머니몬스터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는 투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16일이었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당시 코스피 지수는 3월에 신천지 사태가 터진 이후에 누적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면서 폭락 사태를 맞게 되죠.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때 바닥에 주식을 사서 지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하죠. 증시가 요동을 치고 유동성 장세로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운동에 성공한 지점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공매도를 당시에 금지했던 것인데요. 공매도가 무엇인지를 살짝 설명드려 볼게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다음 그걸 다시 매수해서 갚는 거죠. 주가 하락에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공매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가 있고요. 차익 공매도가 있는데요. 무차익 공매도는 네이키드 숏이라고 하고 차익 공매도는 커버드 숏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네이키드 숏은 불법이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건데 상당히 투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커버드 숏, 차익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죠. 대차 거래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대차 거래라는 건 주식 차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요.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은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에는 분명한 역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주식 가격을 자꾸 낮추려는 하락 압력을 크게 만듭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돈을 버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시세 조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업팅 룰이라는 걸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제한한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기술적으로 자꾸 낮추는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은 매도 양이 다량이면 주가가 상승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처럼 내부자 정보나 악성 루머를 일부러 퍼뜨려서 공매도 세력이 시장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바로 머니몬스터가 대표적으로 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 하락의 압력을 크게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개인 투자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영화 속 배경은요. 경제쇼 머니몬스터라는 프로그램의 생방송 현장입니다. 진행자는 리 게이츠, 조지 클루니가 연기한 인물인데요. 경제쇼를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진행함으로 유명한 프로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는 패티 팬입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했는데 두 사람 모두가 다 머니몬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회의를 느끼고 있죠. 이 라이브 경제쇼 촬영장에 택배기사인 개미 투자자가 난입을 합니다. 카일 버드웰이라는 인물인데 잭 오코널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생방송 현장에 회방꾼이 난입한 것은 방송 사고일 텐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방송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일이 생방송을 중단할 경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주식 투자에서 입었던 손실이 왜 일어나는지를 입증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택배로 벌어들여서 한 푼 한 푼 모았던 전 재산을 날렸다. 왜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공매도 탓이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악영향도 크다고 알려져 있는 공매도가 왜 허용되고 있는 걸까요? 주가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른바 머니몬스터들의 프로 리그를 유지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량주를 사서 가격이 오를 때 기다렸다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큰 돈을 벌 수 있죠. 파도가 없는 날에도 파도를 만들고 싶은 거죠.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선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머니몬스터들 입장에선 단순히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하락장 자체를 만들어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들춰보게 되는 건 한국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이 매우 뜨거운 화두가 됐기 때문입니다. 3월 16일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6개월 만에 코스피는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급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었죠. 그게 바로 공매도 금지인 겁니다. 한국에서 개인 주식 계좌가 이미 3,2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개인 주식 계좌가 훨씬 많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2030 세대한테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매우 강한데요. 그 기회를 주식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매도가 갑자기 해제된다면 지금의 증시 호황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가 도입되는 순간부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세력화되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 하락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들입니다만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증권가 내부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 그룹은 절반 이상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연장에 찬성합니다만 나머지는 표명을 보류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는 홍콩식 공매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홍콩식 공매도라는 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특히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 공매도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 때문에 민심이 성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엔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죠.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주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공매도에 관련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 머니몬스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화를 보면 생방송 중에 등장한 테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택배 기사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공매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가 거의 없고 한국이 글로벌 자사시장의 변방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공매도라고 하는 선진적인 주식 투자 기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장 하락을 부른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바와는 매우 상충되는 지점이죠.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계속 없다면 이것이 버블화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는 그동안 2000포인트 선의 박스권 혹은 2200선 선의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주식이 상승할 것 같으면 공매도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하방 요인이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공매도가 없는 한국 증시는 오히려 본래의 주가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경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주장은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머니몬스터의 영화의 결말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데요. 진행자와 PD는 택배 기사와 함께 IBIS라고 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찾아갑니다. 주가 하락의 실질적인 원인이 공매도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조작이었다는 걸 밝혀내는데 끝까지 성공하죠. 하지만 이 택배 기사는 자신이 잃은 돈을 되찾지 못합니다. 진실은 드러났으나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것. 그게 공매도의 실체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처하게 될 현실이기도 하겠죠. I want an explanation. Follow the money, find the fraud. We're in this together now. Don't turn your back on anybody. I don't want you to die. Oh my God. No! You came here to get some answers. You deserve to get some answers. 주식시장과 관련된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에 대해서 영화 머니몬스터 통해서 읽어봤습니다.